네, 이어서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한국어 교육 과정 평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이 드렸죠. 하나는 학습자 대상의 그 언어 능력 평가 있고, 하나는 교육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음, 학습자 대상 언어 능력 평가는 목적에 따른 평가 방법이 살펴볼까요? 그래서 어, 목적에 따라서 그 학습자의 능력, 한국어 능력은 평가를 한 데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방법에 방법에 따라서 미안해요. 목적에 따라서 그 진단 시험, 학력 교사, 적성 시험하고 숙달도 검사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진단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언어 기능과 영역에 관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능력과 지식이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습자는 학습자 수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알아야 적합하는 그 교재라든지 적합하는 내용은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진단 시험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보통은 뭐 어학당에서 그 몇 급에 해당하는지 어, 분말은 해야 되잖아요. 분만 시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분만 시험이라는 것은 뭐 1급 학습자는 어, 1급 수업에 들어가야 되고 뭐 고급 학습자는 고급 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수업은 진행하기 전에 하는 평가는 진단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성 시험은 학생이 장래 외국어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예결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적성을 말하는 거예요. 적성. 예,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적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적성 시험이 어,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적성 시험이 별로 많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혹시 뭐 적성 시험에 참여를 해본 적이 학생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성취도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도 평가는 그것은 바로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예요. 교수 내용에 근거하는 기능 시험이에요. 수업의 공부는 뭐 15주 과정에 끝나면 그 공부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가르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기말고사이나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숙달도 검사는 학습한 단원이나 한 가지 기능에 국할하지 않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은 실제 세계에서 학생들이 언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아가는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의 그 범위가 좁아져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교수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의 평가를 하는 반면에 쑥달도 평가는 어떤 단원이나 뭐 한 가지 기능, 뭐 듣기, 말하기, 쓰기 한 기능만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능력, 그래서 뭐 문법, 어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총합적으로 다 보고 그리고 실제 학생의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느 정도가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문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픽 있잖아요. 그러면 토픽은 성취도 평가인가요? 숙달도 평가입니까? 네, 여러분 정답입니다. 정답은 숙달도 평가입니다. 네, 토픽은 숙달도 평가이죠.
성취도 평가가 아닙니다. 다음에 그 평가는 분리평가와 통합평가가 있어요. 분리평가란 학생들의 언어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한 그 지식 정도는 측정하므로 문법 구조, 어순, 음문 구조나 발음, 어휘, 철자에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고, 통합평가는 학생들이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는 분리평가는 그냥 세부적인 요소, 뭐 문법 시험, 뭐 발음 시험, 뭐 듣기, 말하기, 그렇게 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항은 좀 만들어서 그래서 학습자는 따로 기능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은 분리평가이고, 통합평가는 학생이 그 능력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토론, 학습자는 그 학습자들은 주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뭐 반대 측하고 찬성 측은 서로가 역할을 정해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보고하기, 묘사하기, 받다쓰기 시험, 구술 면접 시험, 그리고 뭐 에세이, 그죠? 에세이 쓰기, 이런 것은 통합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행평가는 우리는 시험은 한 번만 보면 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그리고 결과는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는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과정은 살펴볼 수 있고, 학습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좀 약간 소집단에 나누어서 뭐 토론하는 수업도 있고, 뭐 어덜 실기 시험, 면접 시험, 역할극 놀이, 반표 대회, 관찰,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수행 평가는 한 번에 뭐 30분 동안, 1시간 동안의 시험을 보고 나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뭐 수업 태도라든지, 그리고 반표, 과제, 뭐 10%, 10%, 10% 정도, 30% 정도가 주고 있어요. 이것은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평가는 이 결과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실 시험은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보상 경험은 제공하고, 수업 내용은 진단을 해주면 시험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각자 학습 진도에 있어서 발전하는 정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학습가 왜 시험을 보는가? 여러분 왜 시험을 봐요? 교사가 시험 보라고 해서? 이거 시험이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는 뭐 한국어 말하기는 약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좀 잘한다. 그러면 이 잘하는 부분은 더 잘 발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약점 같은 거 있으면 이 약점은 보완하는 그런 거 있죠. 보완하는 좀 기회를 아니면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은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를 같이 살펴볼까요? 네, 사실의 교육 과정 평가는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요소를 평가를 해야 돼요. 교육 과정 설계, 교수 요목과 프로그램 내용을 평가를 해야 되고,
교신 운영 평가해야 되고, 교육 자료도 평가, 교사 평가, 교수 연수, 학습자, 학습 경과 평가, 학습 동기, 교육기관, 학습 환경, 행정 지원, 관리자 등의 운영 등등. 이것은 다 다양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정보 다 모은 데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 여러 가지 변인이 있는데 이 많은 요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평가를 한 데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가를 한 데는 참여자의 의견은 다양하게는 듣는 것이 좋다. 학생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교사는 이렇게 평가하고 강좌 개발자, 행정가 그리고 뭐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견이 있다. 물론 우리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게 모집은 하고 모으는 그 좀 수집은 하고 어, 좀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요구사항은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 좀 적절하게 다양한 사람의 의견은 들어봐야 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평가 권과 사용자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평가를 하는 결과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교사는 이 교육 과정 평가를 사용하는 사람, 그죠? 평가를 하고 나서 누가 이 평가를 사용하는 건지 교사인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운영자인지 학생인지 그것은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브라우에 제시하는 것은 살펴볼게요. 교육 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교수 요목의 정확성 평가, 교육 과정 지원하기 위한 교과서와 자료들의 평가, 뭐 교사의 교육 훈련 배경 전문성, 오리엔테이션도 평가를 있네요. 학습자의 동기, 태도, 학생의 강좌에 대한 지각, 평가로 측정하는 학생의 실제 수행, 뭐 자원, 교실, 환경 포함하는 기관의 지원, 강좌 전과 강좌 후에 직원의 공동 노력과 발전,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영어 마을 평가 준거 개발에 관한 연구, 2009년에 좀 예시를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에 관련되는 예시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 표준 모형에 있어도 평가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마을에 대한 평가 그 시스템에 가져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마을을 알아요? 영어 마을이라는 것은 거기에 그 마을에 가면 여러분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마을이라는 것은 보통은 대상자가 청소년이 많이 해요. 청소년은 대상으로 영어 마을은 하나 만들어서 그 마을에 가면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표를 같이 볼게요. 표를 보면 이 영어 마을은 평가하는 설계도예요.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평가하는 기준, 평가 준거를 개발하는 설계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거기 보면 요구 분석이고요. 그죠? 설계, 개발, 평가, 실행. 그래서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요구 분석이에요. 뭐 학습자뿐만 아니라 기관 관계자들은 다양한 사람의 요구를 이거 요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범주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려면 평가 항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항목은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 항목은 가지고 평가 좀 설계 같은 거는 들어가야 되고, 모형을 만들어야 되죠. 평가 영역, 평가하는 요소, 평가하는 항목은 개발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모형 개발 활동은 필요하고, 그리고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수정 활동에 이거 수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 토픽 시험은 생각해 볼까요? 토픽은 평가잖아요. 성취도 평가. 토픽은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취도 평가를 만들려면 설계를 하려면 먼저 영역은 정해야 됩니다. 뭐 듣기, 말하기 없잖아요. 지금 토픽에서 말하기가 없고 그래서 토픽에 평가하는 영역은 지금 읽기, 쓰기, 그리고 읽기, 쓰기, 말하기가 없고 대신에 그 문법하고 어휘는 지금 다 옛날에서 문법 어휘가 있었지만 지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 뭐 듣기, 그리고 쓰기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지금 영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영역을 정하고 나서 항목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읽기 시험은 뭐냐서 뭐 40개 문항, 듣기 같은 경우에는 또 40개 문항, 그리고 쓰기는 뭐 20개 문항 아니면 뭐 10개 문항 에 만들어서 그 다음에는 내용 구성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는 하고 나서 우리 또 타당성이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검토를 하고 한 번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시험을 만들고 나서 시범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수정 보완 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토픽 성취도 평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교육 과정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평가는 또 평가 영역을 만들어야 되고 평가 항목 그리고 평가하는 내용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평가는 맨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완료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었으나 각 단계마다는 평가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강이위라는 그 사람이 제시하는 평가 모형은 좀 살펴보면 인간은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교육 부문이고 하고 관리 부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어 교육 과정을 만들려면 먼저 계획은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실행을 하고 실행은 한 다음에 성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는 평가는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에서 자원 지원이 관련되는 거, 뭐 시설 설비, 물리적인 자원, 뭐 인적 자원 같은 거,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 활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운영 활동은 이렇게 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행정 지원 어떻게 하느냐, 재정 지원 어떻게 하느냐, 이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영어 말은 평가 지표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지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번부터 몇 개 문항가지가 있죠? 33개 아니고 44개까지의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문항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예시를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다 외운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려면 일단은 고육 부문하고 운영 부문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육 부문에서는 첫 번째는 평가하는 항목을 보면 그 고육 목적과 방향, 고육 목적의 인지도, 영어 고육의 특성화 실태, 고육 프로그램의 설계, 그리고 고육 과정에서는 고육 과정의 참신성, 고육 과정 다양성과 융통성, 수업 방법의 다양성 평가, 수업 계획서 활용 신태 평가, 수업의 충신성 평가, 수업 단위 규모의 적절성, 그리고 뭐 위에는 교육 성과에 관련되는 평가도 있고요. 관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자원, 지원, 운영 활동, 그리고 운영 성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시를 하나 볼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 목적과 방향의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를 보면 교육 목적이 언어 학력 신장에 적합하게 설정되었는가, 고육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었는가, 그래서 이것에 그 지표를 통해서 점수를 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매우가 좋다, 우수하다는 5점, 그리고 훌륭합니다. 뭐 4번, 그리고 보통입니다는 3번, 그리고 좀 부족합니다는 2번, 그리고 매우 부족합니다는 1번, 이렇게 적도 같은 거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표를 마다는 적도가 있고, 그리고 이 적도에서 점수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육 목적의 언어 능력 신장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가 하면은 뭐 매우 우수하다 하면 5점을 주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획에 수립이 되었다. 보통이다 하면은 3점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나가는 거예요. 또는 뭐 다른 거 볼까요? 뭐 여러분 궁금하는 거 뭐가 있어요? 좀 재미있는 거 볼까요? 수업 방법의 다양성 볼까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내용과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수업 방법에 대해서 요구되는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었는가, 또는 수업의 충실성 같은 경우에는 수업 또는 활동의 편제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가, 학생의 출결 관리는 엄정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네, 이거는 그리고 뭐 운영 같은 경우에는 뭐 교사에 대한 평가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교사는 학생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모든 것은 설명한 시간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다 알 필요가 없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어 교육 개발인 상황 분석, 요구 분석 단계를 거쳐서 교육 목적과 목표 설정, 교육 내용과 교수 요목 설계, 적절하는 교육 방법을 선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육 개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는 반드시가 있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과 활동의 과정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가치 판단하여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왜 하는가? 평가를 하는 이유는 학습자는 뿐만 아니라 이 교육 과정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아직 좋지 않은 점 무엇인지 발견을 하고 문제점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더 좋은 한국어 능력은 구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 거고, 시험은 하는 이유죠. 그리고 교육의 효율성도 측정하고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평가를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자 대상 평가, 교육 과정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더 발전적인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하게 되므로 교육 과정 설계에서 반드시 포함은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네, 여러분 이 어려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